요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 그 부분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죠. 관련해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먼저 한번 보죠. 오늘 MBN이 조사한 건데요. MBN이 데일리안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누구를 뽑을 거냐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36.9, 이재명 후보가 36.5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차이가 0.4%포인트 초접전인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반등한 것이 눈에 띄네요. 그전에 29 이하로 떨어졌었고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14%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봤을 때 윤석열 후보 빠진 것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무선 RDD ARS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이 7.3%입니다. 응답률은 좀 낮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장성철 교수,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헷갈리네요. 기존 여론조사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랑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좀 올라갔는데 안철수 후보도 2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의미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대략 안정적으로 15% 정도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지지율 뭐 20%가 안 넘었으니까 단일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산술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인 두 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향후 전국은 단일화 전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게 안철수 후보에 간 게 아닐까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나왔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 독자적인 지지세가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3자 가운데 1위를 계속 만약에 달리게 된다면 굳이 단일화가 필요할까 이런 과제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 안철수 후보의 독자 완주 가능성도 이제 남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아마 두 양강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 후보가 지지율이 연동 관계로 봤는데 이제는 연동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장 적신호를 위험 신호를 느껴야 하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확장의 개념을 전혀 못 보여줬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갇혀 있다는 지지율 계층에 갇혀 있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를 이제 설령 갖고 와서 이게 단일 후보가 된다면 시너지는 분명히 나겠지만 만일 단일 후보로 만일 갔을 때 본인이 꼭 선출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또 그 위험 또 요소도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어쨌든 향후 일주일의 여론조사가 저는 가장 어쨌든 각 3개 진영에서 좀 로 데이터까지 놓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전국적이에요. 사실 연령층 지역 관계없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추세이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달리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만약에 야권의 윤석열 후보 단일화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43.4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37.1 이렇게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3.8 안철수 후보가 33.4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밀리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반대잖아요. 글쎄 이게 좀 이렇게 어떠한 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결국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RDD 방식이냐 ARS 방식이냐 유무선 혼합 방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이거는 RDD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좀 뭐 일부 자영업자들 좀 측면이 덜 반영되는 것 외에는 이게 이렇게 데이터가 다른 기관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복잡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특정한 뭐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예. 흐름과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한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맞고 향후 대선 전국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안철수 후보는 급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급할 거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제1야당의 후보인데 본인이 안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랑 손을 잡아야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꽃놀이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이제 안 후보가 이제 투트랙을 하잖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아주 강력한 인파이터로 이제 저기 날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아웃복싱하면서 슬슬 빠지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지금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자기 존재감을 더 키워내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둘 다 뭐 단일화 생각하지도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장성철 교수 속내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은 나로 지지세가 모이길 바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그냥 나는 나로 정권 교체할 거야. 나는 단일화 협상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발적인 후보들 간에 그냥 단일화 협상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단일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보여져요. 만약 현재처럼 2강 1중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정권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보수 우파 진영의 분들이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해라. 그런 식의 요구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못해서라도 그걸 명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쭉 앞서 나가가지고 좋아 그냥 나 혼자 출마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단일화 협상 통해서 경선 통해서 단일 후보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유 안철수 후보님 우리 단일화 협상 이거 하지 말고 나 밀어주세요. 그럼 제가 권력 분점해서 총리라든지 몇몇 개 장관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정부 운영합시다. 97년도에 DJP 연합처럼 그렇게 공동정부 나라 운영합시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오늘 한 어디 매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린 보도를 보고 제가 요즘에 미묘한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느꼈는데 권인희 의원이 이제 홍준표 의원한테 인사를 갔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꼭 전해라. 2017년 같은 그렇게 막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말하자면 2017년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해서 예. 야권이 분열되어서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던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즉각 권은희 의원이 사실과 다르고 그런 덕담만 오고 갔고 그런 뭐 얘기는 없었다. 뭐 사실과 그럼 다르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좀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죠. 권은희 의원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전한 걸로 여권에 그러니까 야권에 무슨 관계자가 전언했고 이렇게 보도는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지금의 기류가 반영된 기사였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미묘한 물밑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그 기사가 제가 흥미롭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상이 아니라 그냥 양쪽의 어떠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런 미묘한 분위기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단일화는 그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새 날짜를 좀 유념해서 보시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월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예.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공식 기간이죠.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예. 그 전에 해야 될지 아니면 2월 27일이 투표용지 인쇄의 일이에요. 예. 그럼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예. 것이고 마지막은 3월 4일, 5일이 사전 투표 날입니다. 사전 투표 지나가지고 단일화 하면은 이건 효과가 의미 상당히 없죠.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세 날짜를 또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될 것 같습니까?
27일 투표용지 인쇄 전에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밀고 당기기가 그럼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맞습니다. 후보 등록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게 끝까지 상당히 좀 기싸움이 많았죠. 저는 이제 지지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편차가 조금 거리가 멀면은 저는 그때 선거운동 개시 전에 한다고 보고 지지율이 그 2, 3강 구도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거의 저는 뭐 단일화 마지막까지 간다고 봐요.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단일화를 좀 불가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가 있고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는 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갈등 요인인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랑은요 엮이면 안 돼요. 안철수 후보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 또 가출하는 거 아닌가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또 함수가 그렇죠. 변수가 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자꾸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비공개 의총에서는 단일화 필요성 얘기하고 예. 밖에 나서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오늘 배공개 시사 1번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